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죠. 한동훈 씨가 안철수 의원의 추경호 원내대표와 우리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법정 증언에 대해서 엉뚱하게 시비를 걸었다가 카운터 펀치를 제대로 맞고 지금까지도 회답을 하지 못하는, 쏙 도망가서 숨어버린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조강특위 재과동을 천명을 한 시점에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한 번 더 친한파를 향해서 강하게 일가를 날렸습니다.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워딩이 탄생을 했습니다. 지난 1차전, 1차전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전이라고 하기에는 한동훈 씨가 바로 깨갱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전까지는 아니고, 안철수 의원의 첫 번째 이 카운터 펀치는 우리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얼씬도 하지 마라, 복당은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굉장히 널리 많은 우리 지지자분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또 새로운 굉장히 공감이 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민주당의 586 세대, 젊은 세대들한테는 심지어 똥86이라고 하는 멸칭으로까지 불리는 이 586, 686 세대 운동권들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비토가 이어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이 586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와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운동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당, 우리 국민의힘에도 참 공교롭게도 민주당처럼 이 운동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참 특이합니다. 복당 운동권이야, 복당 운동권. 네. 86세대 운동권이 민주당에서 온갖 민노총이니 전교조니 하면서 우리 사회문화 권력, 경제 권력을 향유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텃세를 부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세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86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민주당을 좀먹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당에도 이 당을 좀먹는 쓸모없는 이 집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오늘 복당운동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하고 적확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당에 도움되는 행보라고는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청년 최고라고 뽑힌 사람이나 어디 시도당 위원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나 다 한동훈 입만 열면 한동훈만 외치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심지어 행사장 가는 데마다 멱살잡이에 돌려차기 망언에 사고만 치면서 우리 당 지지율 깎아먹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죠. 이 복당운동권, 결과적으로 우리 당에서 점령군 행세하면서 개선장군 행세하면서 텃세만 부리는데 결과적으로 당의 도움은 한 톨도 안 되고 한동훈만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겁니다. 이건 운동권도 거의 화물연대 수준의 강성운동권이죠. 우리 당의 뭔가 규칙, 당헌당규나 기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저 땡깡 부리듯이 이 화물연대 건폭들이 어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무단 점거까지 하면서 불법적으로 데모하다가 이제 하다 노란봉투법까지 만들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촌극들이 펼쳐지는 대한민국처럼 우리 당에서도 이렇게 당헌당규, 조직의 기강, 규율, 레거시 하나 존중하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무단 점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적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복당을 외치는데 참 한가롭고 형편없기 짝이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금 위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데 이 세력들은 복당만 외치고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요, 안철수 의원은 우리 당의 수권은 2028년 총선 승리, 그리고 저는 2030년까지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2030년에 있을 수 있는 이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자들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모두 다 도려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까지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이 친한파 복당 운동권들 도려내야 한다. 우리가 깔끔하게 새 단장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강특위 가동에 강하게 힘을 실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 싱크대 구석구석 앱킬러 같은 거 뿌리면은 대대적으로 이제 발작 반응들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좀 친한파들한테는 앱킬러 약간 약친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을 주나 봐요.
이 친한파 뜨내기 국회의원들이 또 발작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짜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재준 최고위원, 한지아 의원, 조경태 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오늘 발작 반응을 보였죠. 한동훈 씨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마디도 하지 않고 뒤에 꽁꽁 숨어서 오늘 특검 조사도 결과적으로 불출석을 했다라고 하던데 이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한 사람씩 조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경태, 우재준, 한지아 순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조경태 의원, 이 바퀴벌레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히는 안철수 의원이 사용한 표현은 아닙니다. 조광한 최고의원이 이 친한파들을 바퀴벌레 퇴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한동훈 씨도 개소리가 어쩌고 떨거지가 어쩌고 그런 표현 공적으로도 많이 쓰시니까 저는 이런 정도 표현은 용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바퀴벌레 박멸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경태 의원이 아주 발끈하면서 계엄해제 표결 참여 안 한 너네들이 바퀴벌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대체 우리 당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레거시를 쌓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논쟁 자체가요. 조경태라고 하는 분은 과연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기여를 하셨길래 이 안철수 의원 등으로 대표되는 현재 우리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을 향해서 바퀴벌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자, 저희가 이 친한파들과 자칭 쇄신파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굉장히 간명합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본인들이 마치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는 식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안철수 의원도 탄핵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특검도 찬성을 했었고요.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해당 행위라고 강력하게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소신이 당론보다 앞서는 것은 전 지금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요, 적어도 그대들처럼 당신들처럼 자기 소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극우가 어쩌고 내란 동조 세력이 어쩌고 계엄 옹호론자들이 어쩌고 하면서 좌파들보다 더한 프레임 씌우면서 내란몰이를 하진 않았습니다. 한동훈 씨처럼 좌파들보다 먼저 내란을 단정하고 우리를 역적으로 몰아서 마치 자기네들만 신성하고 합리적이고 우린 모두 다 구태 청산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신을 지켰다. 그리고 그 이후 행보들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죠. 안철수 의원이 4년 전 입당 이후에 우리 당에서 당원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경선, 당대표가 됐건 대선 후보가 됐건 번번이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저 근본 없는 친한파들처럼 저 복당 운동권 호소인들 마냥 자기가 떨어졌다고 오만대 남 탓하면서 부정경선 타령하면서 부정선거는 없다던 한동훈 씨와 그 개파들, 부정경선론은 아주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죠. 본인 떨어지니까 부정경선이다. 친윤 떨거지들이 부정경선을 해서 나 한동훈을 떨어뜨렸다. 그렇게 새우깡 뜯고 라방이나 틀면서 그렇게 내부 총질이나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김문수 후보를 끝까지 지지를 했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표 상황실 우리 모두가 선거에서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담하고 자리를 떠날 때 나 홀로 자리를 지켰던 게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박민식 후보 때도 마찬가지죠. 박민식 후보 때도 정파성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 당에서 당원 국민들이 선택한 박민식 후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박민식 후보를 도왔습니다. 개소식에 참석을 했고요. 몇 번이고 북갑에 내려가서 선거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상식 있는 정당인의 모습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때론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당신들처럼 우리한테 삿대질하면서 공격하고 자기 말만 맞다라고 억지 쓰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본인 선거 떨어졌다고 내가 주인공 아니라고 경선이 잘못됐니 어쩌니 저주를 퍼부으면서 분탕 안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이 행보가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철수 의원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의 존재로 인해서
이 찬탄파 피해자 코스플레이 하는 게 다 논박이 된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살아있는 판례죠. 찬탄을 했지만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학위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 속칭 오준무가유들 어떻습니까?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죠. 당초에 정치인이 맞는지 당원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조선일보만 바라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정치만 하는, 뭐 하청 받듯이 국민공천이 어쩌고 뭐 당대표 폐지가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내란 동조니 내가 계엄을 막았니 우리 당과 우리 구성원들과 김종혁 씨 말하는 꼴 보세요. 멍청한 그거더라. 그런 그건들을 쏟아내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과 오준무가유의 차이, 조광환 최고위원이 바퀴벌레라고 지칭하는 그대들의 차이는요, 이 방향의 차이가 아니에요. 찬탄반탄의 입장 차이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무슨 뭐 홈스쿨링으로 사회성을 배웠는지 유튜브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본적인 조직관도 없고 조직의 규율과 규칙, 원칙, 당론 하나 지키지 않는 그 반조직적인 성향, 당의 조직 자체를 부정을 하고 이 민주당 패널의 표현으로 반정치적인 행보만 하는 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그 어디랑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당신 같은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까? 정치가 아니라 사업도 하기 싫어요. 동아리도 하기 싫다고요. 같이 우리가 조모임 한 번을 해도 저런 자들과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만 주인공이어야 하고 자기 의견 관찰 안 됐다고 깽판 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정치를 논합니까? 정치에 앞서서 기본적인 조직관, 사회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여기 이어서 왜 이런 분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나? 우재준 최고위원 오늘 페이스북 글도 아주 가관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본인들의 차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조직관의 차이라고. 조직관. 우재준 최고위원 본인부터가 청년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30대 후반의 원내 출신이지만 이 청년 최고 할당제로 들어가서, 부끄럽게도 할당제로 들어가서 청년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입만 열면 한동훈 얘기, 당권 얘기, 공천권 얘기만 하시는데 지금도 맥락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말귀가 어두우신 건지 문해력이 떨어지시는 건지 정치적인 독해력이 떨어지시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찬탄 반탄 이야기를 합니까? 언제적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이미 철진한 이야기 말고 예속 논쟁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라고요.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고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우리 당의 중진급 의원들을 향해서 치매가 어떻고 기억상실이 어떻고 이따위 마타도어나 하면서 공격하기 바쁜 바로 당신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엉뚱한 프레임을 잡죠. 마치 자신들이 찬탄을 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피해자 코스플레이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재준 최고는 제 방송을 좀 보세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원들 상대를 하시려면 적어도 우리 주류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의 정도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무슨 혼자 계엄을 막고 탄핵을 찬성을 한 거에 대한 부채감이 있다? 한동훈 씨는 오늘도 당정대 회동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이 특검의 요청에 또 패문부재 거짓말, 패문부재도 심지어 거짓말이에요. 패문부재도 똑바로 하든가. 의원실에서 다 수령했다라고 하는데 의원실에서 버젓이 출석 요구서 수령을 했다라고 하는데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 치고 또 출석 거부하고 특검 측에서도 또 한동훈이 귀염둥이 한동훈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환 요청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장면들을 목도하면서도 감히 그 입에 탄핵을 찬성했니만이 그따위 이야기를 합니까? 한동훈 씨는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을 막은 것이 아니라 계엄을 유발을 했고 탄핵에 찬성한다 했다가 반대한다 했다가 찬성한다고 했다가 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겁박을 해서 정권을 찬탈하고 쌍한 체제,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한 내란 주도범이에요. 한동훈이야말로 헌법에 있지도 않은 당대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 희대의 내란범입니다. 이런 사실관계들을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어디 이따위 거짓말을 합니까? 한동훈이 탄핵을 찬성을 했어요? 투표권도 없는 한동훈이 무슨 탄핵을 찬성을 하고 무슨 계엄 해제 표결을 합니까?
계엄해제 표결을 그저 구경을 했겠죠. 시시덕거리면서 채널A 기자와 함께 당사에서 영상 찍고 자기가 당사로 먼저 모이라고 해놓고 그에 대한 증언 한마디 없이 그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국정 운영을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다가 내가 계엄 막았습니다. 그 말도 참 황당하죠. 그 계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들므로써 나는 계엄을 막았고 지금 장동혁 대표와 우리 당 사람들은 그 김종혁 같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 멍청한 그거들이 지금도 계엄 옹호하고 있다. 이 프레임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탄핵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조직의 규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요. 오준 무가유 다 짬통합만 외치면서 자 한지아 의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통보받은 한지아 의원님 한동훈 씨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한동훈 씨가 먹다 남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비례대표 공천 받았던 당선되고 나서도 한동훈 돕겠다라고 하면서 잘생겼다고 난리 이 팬클럽 덕질이나 하고 다니시던 한지아 의원님 통보식 당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론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던 분이죠. 대표적으로 당초에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홈스쿨링으로 배우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어요. 지금 제가 드러나 있는 언행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저히 팀플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한화갑씨 민주당 대표까지 하신 그런 분의 조카이시면서 당초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도 않는 것 같은 분이 보수가 뭔지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은 분이 왜 국민의힘에 흘러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당의 분위기를 해치는 분란성 이야기만 합니까? 그러면서요 뭐 새정치가 어쩌고 통합을 하셔야지요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왜 한지아 의원 같은 통보식 국회의원을 또 통합을 하고 품어야 합니까? 뭘 하셨는데요 대체? 우리 당을 위해 뭘 하셨습니까? 당론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당론이 정해지고 나니까 나는 찬성한 적 없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의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교육도 안 된 이야기를 버젓이 하고 다니면서 무슨 통합 타령을 합니까? 본인이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길래 통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통합이라고 하는 말이 만능 치트키 같아요. 본인이 쓸모가 있든 없든 당 조직에 대한 존중이 있든 없든 아무튼 나를 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왜 그래야 하죠? 본인들은 우리를 품으려고 노력했습니까? 품는단 말 쓰는 것도 웃기지만 본인들은 우리 당원들의 생각과 지지자들의 의사, 우리 지도부의 생각을 존중을 했습니까? 자기들은 당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원칙 당론도 다 무시를 하면서 왜 자기들은 존중을 받겠대? 앞뒤가 맞나요? 이게 뭐 본인들의 피해자 코스플레이 하면서 아무튼 나도 챙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짬통합이라고 하는 마법의 단어인가요? 이 짬통합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제가 늘상 강조드리죠. 우리 당에는 딱 두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건국과 산업화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의제도 정책도 보수의 정신도 당에 대한 존중도 없으면서 짬통합 외치면서 아무튼 통합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급기야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들은 선심이라도 쓰듯이 우리가 반탄파들을 품자 이런 이야기나 하면서 당의 분란은 다 만들고 다니는 이런 분들이 모든 갈등의 원흉이죠. 안철수 의원이 통합하지 말자고 한 적 없습니다. 제 생각도요. 때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안철수 의원 정도로 조직에 대한 협력이 가능한 사람, 본인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조직의 수능을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찬탄 팔아서 배척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본인들이 통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저 지금 이물질 같은 행동들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에 하등 도움도 되지 않는 행위들만 하고 다니면서 분리할 때는 나를 품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면피하기 바쁜 자기들이 힘 있을 때는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그렇게 한동훈 씨 줄타고 한동훈 씨는 윤 대통령 낙하산 타고 들어왔고 한지아 의원, 통보식 한지아 의원은 그런 한동훈 씨 줄타고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점령군 행사하면서 비대위원장 당대표 하다가 1년 만에 미천 다 드러나고 실력 뽀록나고 비주류로 전락을 한 것이 현재 현실 아닙니까? 본인들이 비대위 할 때는 왜 그럼 윤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서 우리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나요? 본인들은 뭘 통합을 하고 뭘 배려하고 뭘 양보했습니까? 자기들은 소장파라고 하는 포장지대에 숨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면서
저 같은 사람들은 패드립이라고 해도 기사가 나는데, 한동훈 씨는 개소리가 어쩌고 떨거지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도 논란 기사 한 줄 안 나는 그런 무적의 방패를 쓰고 다니면서 소장파 통합 두 마디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통합이란 말을 입에 올리시려거든 적어도 안철수 의원 정도의 조직에 존중하는 태도는 좀 보여줬으면 한다. 그리고 한동훈 잘생겼다고 난리 그런 수준으로 정치할 거면서 뭘 더 하고 싶다고 지금 통합을 하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더 하시려고요 혹시? 언감생심 그런 꿈조차 꾸는 게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조강특위 일단 비례대표라서 당협위원장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조강특위 평가를 받을 일도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당협을 받거나 지역구 활동을 하실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 덕에 참 많은 분들의 또 실체를 우리가 한 번 더 리마인드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반응만 봐도 이분들이 왜 비주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왜 통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통합 좋아해요. 얘기 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역할이 있는 사람, 조직에 존중 있는 사람 왜 통합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통합 못한다고요. 동아리 어디 5인 팀워크를 해도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하기 싫다고.